안녕하세요. 수산알림이 진행자 전혜주입니다. 지난 6월 1일 수산중공업이 수산 CSM을 흡수 합병했습니다. 수산 CSM의 이름은 사라지고 더 커진 수산중공업으로 거듭난 거죠. 모 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뉴스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헤어졌던 형제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온전히 하나가 된 사건이라고 할까요? 오늘 수산알림이의 주제는 바로 수산중공업 합병의 역사와 합병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984년 구수산그룹의 모기업인 수산중공업이 설립됐습니다. 왜 지금도 있는 수산그룹을 구수산그룹이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1984년에 설립된 수산중공업은 87년 유압브레이커 신기종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국산 브레이커 첫 수출을 개시하면서 건설기계 분야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997년 네덜란드 지사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죠. 큰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던 수산중공업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1998년 한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IMF 사태입니다. 이듬해 수산그룹은 법정관리 인가를 받으며 해체를 하게 됩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해체되는 그룹의 이름들에서 수산중공업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구수산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법정관리 이전의 수산중공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산 CSM은 1990년도에 수산특장이란 이름으로 설립이 되어 수산중공업과 함께 성장하고 있던 중이었죠. 하지만 수산그룹의 해체와 함께 수산특장은 수산중공업과 이별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수산중공업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IMF는 언젠가 끝날 것이다. 우리의 생존은 제품 기술력에 달려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산중공업은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유압브레이커 세계 인류 상품에 지정됩니다. 그리고 2004년 수산인더스트리에 인수되며 법정관리를 완전히 졸업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수산중공업은 또 새로운 꿈을 품게 됐습니다. 2005년 헤어졌던 가족 수산특장의 인수를 시도한 거죠. 하지만 아직 만남의 때가 아닌 건지 인수 경쟁사인 전진중공업이 승리하며 수산특장은 전진 CSM이란 이름의 회사가 됩니다. 다시 함께할 날을 기약하며 수산중공업은 끊임없는 성장에 몰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등의 지사와 법인을 세우고 3천만 불, 5천만 불, 7천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2014년에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기업 선정이 됩니다. 한편 수산 CSM도 꾸준히 제품 개발에 노력하며 유압드릴과 고소작업대 MS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이루며 2005년 500만 불, 2008년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이 과정에서 2007년 코마츠 건설기계 사업을 개시하고 제2공장을 매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18년 전진 CSM이 시장에 나옵니다. 수산중공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수에 성공해 수산 CSM이란 자회사로 편입을 합니다. 20여 년 만에 형제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6년의 준비 끝에 2024년 6월 1일 수산중공업이 수산 CSM을 흡수 합병하며 두 형제는 수산중공업이란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산중공업과 수산 CSM 합병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회사로 함께하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사업을 하지 않고 꼭 합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물론 수산 CSM의 개별 상장을 통한 투자 유치도 가능한 선택지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조직이 합병되면 서로 보유한 기술의 시너지를 통해 종합건설 중장비 회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산중공업의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또한 두 회사의 중복 조직이 통합되면 조직의 업무 능력이 배가 되고
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분배됩니다.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인적 자원은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에 투입해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시너지는 융합된 기술력입니다. 수산중공업의 타격장치, 정밀 가공 기술과 수산 CSM의 완성차 개발 기술 및 고객 맞춤형 장비 개발, 생산 능력이 합쳐지면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커지게 됩니다. 즉,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더욱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장됩니다. 각각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부로 본다면 2개의 사업부에서 좁은 영역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 토공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 제공 등 더욱 큰 범위의 종합건설중장비 회사로 사업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건설중장비 회사로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아주 좋은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건설기계의 미래는 점점 위험도를 낮추고 작업 효율은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의 원격 조정, 무인화, 자동화 등의 기술은 생산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쪽으로도 그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대의 장비가 자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통합 컨트롤을 통해 여러 대의 장비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친환경 에너지로 움직이는 장비에 대한 개발도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중공업 합병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산중공업과 수산 CSM의 합병은 더욱 커진 기업의 규모, 효율적인 인력 운용, 융합된 기술력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며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회사로 변화해 종합건설장비 회사라는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 회사에서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중공업 임직원분들은 이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수산중공업을 제가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산알림이 전해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